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 풍산 장님 마법사의 끔찍한 죽음? 대비 황후도 도울 수 없다. 어둠이 깔린 궁궐의 대전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법사 풍산의 눈동자, 그 하얗게 흐린 시선이 허공을 헤매며 흔들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피 묻은 활이 쥐어져 있었고 그 뒤로 끌려온 쇠사슬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음산한 메아리를 울렸다. 풍산, 이정 왕의 목소리가 대전을 쩌렁쩌렁 울렸다. 왕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칼날 같았다. 내가 감히 짐의 피를 노렸느냐? 왕가를 무너뜨리려 했느냐? 풍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이미 심장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전 한쪽에 선 대비 태우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불안과 무력감이 떠돌았다. 태우는 풍산을 구하려 입을 열려 했지만 이정 왕이 손을 들어 막았다. 침묵하시오, 대비마마. 이자는 왕실의 뿌리를 뽑으려 한 역적입니다. 왕의 선언에 대전 안에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풍산은 고개를 들어 왕을 향해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왕이여, 내가 노린 건 당신의 피가 아니오. 이 나라를 썩게 만든 죄악의 씨앗, 그 더러운 핏줄이었소. 그의 목소리는 독이 베인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정 왕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왕은 옥저 옆에 놓인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서찰, 붉은 먹으로 적힌 두루마리, 그리고 오래된 옥새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내 죄의 증거다? 풍산. 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서찰은 풍산이 비밀리에 왕의 측근에게 보낸 편지였다. 거기엔 이정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가를 세우려는 음모가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용담골에서 팔척귀를 소환해 왕실을 저주하려 했던 그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옥새, 그것은 풍산이 왕실의 비밀을 빼내기 위해 훔친 대비 태후의 인장이었다. 대전 안의 신하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태후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풍산, 내가 어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서렸다. 풍산은 이를 악물었다. 태후마마, 당신도 알고 계셨소. 이 왕실이 쌓아온 죄를, 팔척귀를 만들어낸 것도, 그 아이를 버린 것도 모두 왕가의 업보 아니오? 그의 외침은 대전을 뒤흔들었지만 이정 왕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말하는 업보란 내 자신의 원한일 뿐이다. 풍산, 내가 팔척귀를 조종하려 했던 것도, 용담골에서 열의와 강철을 없애려 했던 것도 모두 내 야욕 때문이었다. 왕은 한 걸음 다가가 풍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짐은 이미 내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다. 내가 보낸 자객들, 내가 뿌린 독, 심지어 내가 대비마마를 속여 얻은 그 인장까지. 풍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허공을 헤매지 않았다. 대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시선으로 왕을 노려보았다. 그럴 리 없다. 내가 그토록 치밀하게. 그러나 왕은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치밀했다면 짐은 더 치밀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움직일 때 짐은 그 어둠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정 왕은 손짓하자 두 명의 금이병이 대전 중앙으로 끌려온 세 사람을 데려왔다. 그들은 풍산의 신복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한 명은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건 풍산의 짓이었나이다. 풍산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신복들이 배신한 순간 그의 마지막 방패가 무너졌다. 대비 태우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풍산을 바라볼 수 없었다. 태우마마, 풍산이 나지막이 불렀지만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선고였다. 이정왕은 다시 입을 열었다. 풍산, 너는 팔척귀를 빌미로 왕가를 무너뜨리려 했고 짐의 목숨을 노렸다. 이는 영모여,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다. 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짐은 너를 단순히 죽이지 않겠다. 내 죄를 백성 앞에서 드러내고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역사에 새기겠다. 대전 밖에서는 이미 백성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궁궐 앞 광장에는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날카로운 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풍산은 끌려나가며 발버둥 쳤다. 이정, 내가 날 죽여도 왕가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팔척귀의 저주는 영원히 너희를 쫓을 것이다.
그의 외침은 광장에 울려 퍼졌지만 백성들은 분노와 두려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정 왕은 처형대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이자는 왕가를 무너뜨리려 한역적이다. 그러나 짐은 그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 그의 죄를 밝히고 왕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 팔척귀의 비극은 우리의 업보였다. 짐은 그 업보를 짊어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백성들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곧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왕의 결단에 감동했고 동시에 풍산의 악행에 분노했다. 풍산은 처형대 위에 무릎 꿇려졌다. 그의 하얀 눈동자는 더 이상 빛을 잃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칼이 높이 치켜들어졌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팔척귀, 너마저 날 버렸구나. 칼이 떨어졌다. 피가 대지를 적시며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대비 태우는 궁궐 깊은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풍산을 구할 수 없었다. 아니, 구하려 하지 않았다. 태후의 마음속에는 왕가의 죄와 풍산의 야욕이 얽힌 무거운 진실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시각, 용담골의 바위 틈에서는 여리와 강철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풍산의 최후를 알지 못했지만 바람 속에서 무언가 끝났음을 느꼈다. 여리는 손에 든 낡은 부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풍산은 팔척귀를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그도 그 울음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죄를 덮으려 했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야. 바람이 불었다. 용담골의 초록 싹은 햇살 아래 고개를 들었지만 그 부드러운 빛 속에 스며든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바람은 여전히 속삭였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버려진 아이의 울음처럼 음산했다. 여리는 낡은 부적을 손에 쥔 채 사찰 뒤편에 무너진 돌무더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에 감긴 붕대는 아직도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강철, 정말 이게 끝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과 두려움이 얽힌 메아리였다. 강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팔척귀는 사라졌어.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용담골 깊은 곳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땅이 미세하게 떨렸고 바위 틈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여리의 눈이 커졌다. 이건 설마.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붉은 비단을 두른 형체가 나타났다. 팔척귀였다. 아니, 팔척귀였던 존재였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짐승처럼 번뜩이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원한이 뒤섞인 인간의 눈빛이 그들을 응시했다. 너희는 날 구원했다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메아리쳤다. 하지만 내 저주는 내 피로 시작된 것이 아니야. 왕가의 피, 그 더러운 뿌리에서 비롯된 거야. 여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우리는 너를 위해 싸웠어. 너를 기억했어. 그러나 팔척귀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 그건 너희의 착각일 뿐이다. 내가 원한 건 기억이 아니라 복수였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일렁이며 돌무더기를 갈랐다. 그 순간 땅이 쩍 갈라지며 오래된 석관이 드러났다. 석관 뚜껑에는 왕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금빛 테줄이 놓여 있었다. 강철은 숨을 삼켰다. 이건 왕실의 비밀. 팔척귀는 차갑게 웃었다. 그 테줄은 내 것이 아니다. 이정 왕의 선대에 그들이 버린 또 다른 핏줄이다. 나를 악귀로 만든 것도, 용담골을 저주의 땅으로 만든 것도 바로 그 피다. 여리는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거기엔 이정 왕의 조부가 저지른 죄가 적혀 있었다. 왕실의 적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복 형제를 용담골에 생매장하고 그 피로 팔척귀를 소환해 저주를 걸었다는 기록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왕가는 처음부터 저주를 알고 있었어. 팔척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날 희생양으로 삼았지.